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수가 한참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나중에 낙폭을 줄였는데 장중에 영향 준 재료들을 생각을 해보면 초반의 흐름은 괜찮았죠. 곡물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. 밀 가격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혹시 인플레이션이 피크 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, 또 주말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가 빠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좀 덜해졌다라고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빠진 게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데이터들이 하락한 거라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. 이런 투자자들이 더 우세해졌죠. 그리고 오늘 뭐 GDP 나우 진짜 거의 보지도 않던 그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인용이 됐잖아요. 이 수치 봐라. 이게 지금 미국이 더블딥 되게 생겼는데 이번에 회복돼도 또 다시 한번 침체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, 그리고 이미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주장들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표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주로 이제 악재 쪽으로 좀 해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일부에서 주장은 국제유가가 향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빠질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근데 또 뭐 JP모건 이런 데서는 380달러까지 올라갈지도 몰라 막 이런 주장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좀 빠져줘야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리도 천천히 올라가고 그럼 주식시장도 이제 반등할 수 있겠구나, 지금 주가가 싸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텐데 유가가 쉽게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인플레이션 정점보다는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이게 시장을 좀 눌렀던 것 같습니다.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 저커버그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머스크가 사람들 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걱정하고 경고하고 이런 목소리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채용을 좀 줄일 거다.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알아서 나가는 거 환영하겠다. 이런 메시지를 줬죠.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어떤 빅테크 업체들 대표들이 연이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점. 그리고 이제 또 경기 침체 올 수는 있는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간선거 치르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 쪽이 다수당이 전부 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양책을 이걸 갖다가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경기 나빠져도 쉽게 돌릴 수 있겠느냐 그 상황 자체를,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, 여기에 이제 중국이 좀 비빌 언덕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고 실제로 상하이라든가 베이징 같은 데서는 좀 봉쇄를 많이 풀고 있잖아요. 근데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, 안휘성 지역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동부 지역 쪽에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다시 봉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수를 초반에 상승했다가 장 후반부에 좀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내면서 지수 낙폭을 제한하고 2300에서 딱 붙을 수 있겠는데, 제가 이제 하이닉스 주가를 연이어 설명드리면서 PBR 기준으로 2018년도 때,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된다고 그때 주가가 막 빠졌을 텐데 그때 수준으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오늘 뭐 키움증권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PBR로 볼 때 1.0배 밑에서가 이제 바닥이 잡히곤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 이하까지 빠졌다.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대부분의 재료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,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를 어쨌든 장중 내내 유지를 해줬잖아요.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낙폭을 줄이는데 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덜 팔았죠. 근데 지난주에 하루 평균 매도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루 평균 한 1200억 원 정도 순매도 했거든요. 이번 주에도 1300억 정도, 1400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지난주 매도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이 안 판 게 어디냐라고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는 팔았거든요. 하이닉스는 매수했지만.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돌려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돌려지진 않고 기관들이 오늘 주로 매수하면서 돌아섰고,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파생이 개인들이 되게 하방으로 가고 외국인들은 계속 상방으로 베팅을 해요. 제가 이거는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수급이 2020년도 3월 한 10일에서 12일 사이 그때하고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빠지고 일주일 있다가 좀 저점 나오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수급은 되게 독특합니다.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개인들이 푸세 베팅을 했는데 개인들이 수익 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이건 뭐 나중 문제고, 이제 수급이 주로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고, 그래서 대형주는 강보합인데 중소형주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낙폭이 커지는, 저거는 아마
신용 물량이 또 터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오늘 오후에. 신용이 아마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이후에 확인해 보면 오늘 날짜에는 좀 잡히지 않았을까.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후에 좀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중국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 관세를 뭐 철폐하거나 부분적으로 이제 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. 이번 주에 뭐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른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미국이 아무것도 없이 중국한테 그냥 무슨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할 리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반대되는 급부로 미국이 중국한테 압박하는 게 과연 뭐가 될 거냐. 그러니까 우리 물건 많이 사죠. 뭐 그렇게 갈 건지 아니 뭐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새로운 제재가 어떤 형태로 되고 관세가 철폐가 되는 게 이번 주에 확실하게 윤곽이 나올 거냐. 시장에서는 은근히 좀 이제 좀 쳐다보는 그런 재료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 달라요, 두 개가. 그러니까 오늘 둘 다 기관이 사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매도인데 매도가 줄었다 정도고 하이닉스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PBR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 저점보다 더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. 어쨌든 지금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가 쇼커버로 돌아서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가지고 두 개가 다 조성되면 베스트. 다음에 그 다음은 둘 중에 하나라도 움직여주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면 그 다음 뭐 둘 다 안 움직이면 힘들어지는 거고 요 기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두 개가 조금이 다른 수급 구도인데 일단 좀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요 구도가 되는지 요게 이제 지수가 지금 2,3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공방 마치고 확 올라가느냐, 2200 깨러 가느냐, 요게 좀 가늠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신용 반대 매도를 조금 줄여주겠다라는 어떤 정책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건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용이 또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신용이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 또 줄었을 거예요. 한 이틀 정도 늘었었는데 다시 신용이 좀 줄어들었을 걸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710에서 24에 코스피는 227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지금 위치에서는 2270 코스닥은 710 정도가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반대 매도 관련돼서 물량을 충분히 털고 코스닥 쪽에서 좀 양봉으로 좀 돌리는 움직임들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너무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보여지는 지수보다 엔터주 쪽이나 조금 반응을 했지 별로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좀 종목들별로 반응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. 오늘 뭐 종목들도 다 같다라기보다는 뭐 엔터에서 일부 증권 제약에서 각각 일부만 움직여서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건 없었는데 이 구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,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, 그다음에 자동차, 이제 석유화학,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시장에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.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무서운 차트 하나, 좀 괜찮은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이런 게 좀 돌아서 저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2008년도 당시에 주가가 이제 빠지고 이거 이러고 나서 10월에 엄청나게 폭락이 더 나왔었거든요. 이제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지금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 구도잖아요. 근데 지금 구간이 살짝 다르긴 해요. 지금 요 구도에서 여기서는 이제 더 빠졌는데 여기서는 살짝 올라가는 조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여기서 깨지면 이거 2008년도하고 똑같아지나 보다라는 공포감이 생길 수 있는 그때하고 차트가 되게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 S&P 500 지수의 움직임, 오늘은 뭐 휴장이니까 의미가 없긴 한데 이번 주에 S&P 500 지수가 안 밀리는 움직임 나오는 거, 요거 좀 되게 중요하고요.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ADR인데 2008년도 10월하고 2020년 3월에 46.3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각각 46.3이 바닥이었거든요. 근데 오늘 50까지 나왔어요.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까지 이게 밀려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. 이게 75 정도가 바닥이 돼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제가 75 정도 되면 이즈음 되면은 이제 뭐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이제 바닥하고 돌아서는 속도가 좀 시도가 나와줄 수 있다.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라는 게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보기보다는 이거조차 깨진다면 정말 안 좋은 뭐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코스닥이 이게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차트 도장 깨기 같은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46.3 이하까지 뭐 이런 어떤 불안감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저선으로 안 가는 게 중요해요. 저선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아예 저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냥 확 돌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안 좋았는데
이번 주 하락 종목수 많은 날이 이제 늘어나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저선 간다 하면 도장 깨기 되듯이 더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은 여기서 반전하는지 여부 요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제가 그 외 수급적인 거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내일로 좀 미루고요. 내일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